안녕하세요. 10학년 학생 여러분. 수학일 미리 보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중단원이 바뀌었어요. 달라졌거든요. 이번 중단원은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1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하거든요. 일단 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한 거냐에 대해서는 이전에 설명을 좀 붙였습니다. 이 수열의 합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적분법에서 그 구분구조법 계산을 할 때 바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유한계의 항을 더해 나가는 것, 요것부터 먼저 학습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 기호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합의 기호가 어떤 말이냐를 아래쪽 개념 열기를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2부터 시작해서 30까지 짝수들을 몽땅 다 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을 수열로 보면 수열의 첫 번째 항이 2, 두 번째 항이 4, 세 번째 항이 6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30은 15번째 항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항의 2배, 두 번째 항의 4배, 세 번째 항의 2배. 4배가 아니고 2배씩으로 보면 되는 거죠. 15 곱하기 2가 30. 그래서 이 합은 일반항이 2n이죠. n번째 항의 2배. 2n인 수열의 첫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쓰느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그냥 나열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압축을 해서 줄여서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해요. 이건 약속이죠. 자, 이때 약속인데 가운데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등장합니다. 요 합의 기호인데요.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어요. 이 고대 그리스 문자 시그마는 영어의 S에 해당이 됩니다. 알파벳 S에 해당이 되고 왜 S를 가져왔냐? 썸의 약자예요. 즉 이 말은 기반이 되는 연산이 덧셈이다. 지금 보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몽땅 다 더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아래쪽이 K라는 어떤 문자가 있는데 그 값이 1부터 위쪽은 N까지, 아래쪽은 시작, 위쪽은 끝을 나타내요. 시작이 A1, 아래쪽 인덱스가 1이죠. 끝나는 지점은 AN, 인덱스가 N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1부터 N까지 빠짐없이 2, 3, 4 연속적으로 빠짐없이 더해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요 AK라는 겁니다. 이 AK는 우리가 보통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 등차수열은 1차 함수의 형태, 등비수열은 지수함수의 형태, 즉 이 일반항을 찾아낸다는 것은 함수식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합의 기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덧셈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요.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일반항이 오느냐, 즉 어떤 종류의 함수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좀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다 다루진 않았는데 조금 다르게 선생님하고는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자, 아래쪽 스스로 확인하기 봅시다. 첫 번째 3, 6, 9, 12, 즉 3의 배수들을 차례대로 더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일반항은 첫 번째 항이 3, 두 번째 항이 6, 세 번째 항이 9, 30은 그럼 10번째 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K번째 항이, 왜 N이라고 써도 되긴 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하면서 N이 어떤 특정한 값을 의미하는 형태, 그러니까 문자 X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 변하는 값은 다른 문자 보통 K를 써서 많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뒤쪽은 보면 J가 4부터 15까지 변하죠. 그럼 2의 J제곱 형태, 즉 요 뒤쪽이 지수함수, 즉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작 지점은 2의 4제곱부터 시작한다. 끝은 어디냐? 2의 15제곱에서 끝이 난다. 이렇게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합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차례대로 한번 써보죠. K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 빼기 1이라서 1이 됩니다. K에 2를 대입하게 되면 4 빼기 1이니까 3이 되죠. K에 3을 대입하면 5가 되고요. K에 10을 대입하면 19가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야기하는 사각수의 형태가 등장하거든요. 이게 왜 사각수가 되느냐? 이거 돌멩이 배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개가 있고, 그 다음 3개를 붙입니다. 하나, 둘, 3개. 그 다음 5개를 붙여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면 19개를 더 붙이게 되면 가로 방향으로 돌이 10개, 세로 방향으로 돌이 10개. 왜냐하면 이 가운데 있는 돌은 중복되어서 계산이 되니까요. 즉, 가로 개수가 10이고요. 세로 개수가 10이라서 결국은 이 값은 10의 제곱이 돼요. 1부터 시작해서 연속되는 홀수들을 더하면 다음과 같은 제곱세의 형태, 즉 사각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계산까지 하라는 건 아닌데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아이디어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냥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 m이 3부터 움직여요. 3을 대입하면 4분의 1, 4를 대입하면 5분의 1, 그 다음 6분의 1. 어디에서 멈추느냐? 12일 때 멈추죠. 즉 13분의 1까지 움직여 갈 거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 2번은 지나가고요. 다음은 합의 기호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 합의 기호 설명할 때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다 했죠. 덧셈을 기반으로 한다. 시작과 끝을 알려준다. 그리고 3번째, 함수식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무슨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항이 AK와 BK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K에 1부터 N까지 차례대로 값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 다음 덧셈이니까 항들 사이에 교환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쓰게 되면 A를 앞쪽으로, B를 뒤쪽으로 따로 뭉쳐둘 수 있죠. 그러면 앞부분은 A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뒤쪽은 B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뗄 수 있다. 자, 2번에 나오는 뺄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죠. 자, 세 번째, 수열 A 앞에 상수항 C만큼이 곱해져 있습니다. 모든 항들의 C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1부터 AN까지의 합으로 표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C 곱하기 A 수열의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으로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고쳐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은 일반항인 C 상수항입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 따라서 C만 n개가 등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여 합의 기호의 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합의 기호가 분배 법칙으로 쓰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분배 법칙은 아니고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기본입니다. 자, 아래쪽은 3번이 실질적으로는 이건 덧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수항 C만큼은 따로 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4번도 자연스럽게 마찬가지 상태가 되죠. 1을 1부터 n까지 더하니까, 즉 1을 n개 더했으니까 cn이 되더라. 이 합의 기호의 성질이 필요한 이유는 뒷부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A 수열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7, 수열 B는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이 9. 그러면 이 아래의 값은 상수항 2, 3
곱해져 있고요. 전체는 덧셈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로 뗄 수 있겠죠.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2 곱하기 A 수열, 뒤쪽은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3 곱하기 B 수열. 그런 다음 다시 2와 3이 별개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B수열. A수열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7이죠. 2 곱하기 7, 앞쪽은 14. 뒤쪽은 3 곱하기 9, 27. 둘을 더하면 41. 이와 같은 값이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아래쪽 문제 3번, 4번 다 비슷비슷해요. 자, 비슷비슷하다. 수학 영양 기르기는 이건 표기하는 방식의 차이지만 실은 둘은 똑같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건 지나갈 거고요. 자, 이제 합의 기호가 어떻게 생긴 거다라는 것에 대한 기본을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것. 자, 어떤 내용이었느냐? 덧셈에 기반을 둔다는 것.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파트부터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A세열에 대한 일반항, 즉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함수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함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 교과서 분류는 없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조금 주의 있게 봐주세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뒤쪽에 A수열의 일반항이 옵니다. 그런데 이 A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될 수 있는 것,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총동원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AK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항함수가 있죠. 다항함수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형태. A수열의 다항함수 형태의 모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2K 플러스 1이 온다. 혹은 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5가 온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유리함수 형태가 올 때예요. 차례대로 쓰면요. 세 번째는 무리함수 형태에 올 때. 무리함수의 형태. 이제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수학 1책 앞쪽에서 다루고자 했던 함수들이 있었죠. 지수함수일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 로그 함수일 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1단원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 삼각함수가 등장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함수들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이 6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 중에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은 다항함수와 연관이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쭉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부터 n까지 합은 우리가 2분의 n 플러스 1인 것을 가우스의 합계산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k제곱들의 합을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k제곱의 합은 차수를 1만큼 키웁니다. 세제곱을 가져오고요. k 플러스 1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뺍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3차항이 소거되면서 2차항 이하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 k의 1부터 값을 차례대로 좌변과 우변에 대입하게 돼요. k가 1이 되면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1 세제곱에서 1 세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3 곱하기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이 되죠. 두 번째, k에 2를 대입합니다. 식이 나오고요. k에 3을 대입해요. 식이 등장을 하죠. 마지막, k가 n일 때까지 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금 구한 이 전체 n개의 식을 가지고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게 됩니다. 좌변과 우변끼리 차례대로 더했을 때 2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즉 왼쪽 위쪽과 오른쪽 왼쪽의 윗부분과 위쪽과 아래쪽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항들이 소거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차례 소거를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남는 값이 가장 마지막 줄의 앞부분과 가장 첫 줄의 뒷부분이 남아요.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식의 정리가 되었고요. 오른쪽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은 이걸 세로 방향으로 쭉 더해 갈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한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이렇게 분리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표현된 결과를 볼게요. n 플러스 1 세제곱 앞부분 남았죠? 마지막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여긴 지금 잘못 썼죠. n이 아니고 1세제곱이 돼야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전체적으로는 자, 3 곱하기 첫 번째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3 곱하기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의 합이고요. 두 번째 3 곱하기 1,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 두 번째 있죠? 이건 첫 번째 모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3 곱하기 1, 2, 3, n까지 합이고 마지막은 1을 n개 더했으니까 n이 될 거예요. 자, 이 식을 정리를 한 것이 아래쪽 줄입니다. 아래 줄과 같이 등장을 하더라.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왼쪽 오른쪽을 n 플러스 1 세제곱에서 1 세제곱만큼을 뺀 값이 3 곱하기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의 합이고요. 뒷부분은 3 곱하기 2분의 n 그리고 마지막은 n이 됩니다. 왼쪽은 n세제곱 더하기 3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1이 있고 뒤쪽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소거가 되죠. 이 값은 3 곱하기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 더하기 2분의 3n 곱하기 n 플러스 1 더하기 n이에요. 이 식에서 이 오렌지색 부분만큼을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동료항끼리 정리한 다음에 3으로 나눠준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이 결과예요.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제곱항들의 합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 자, 위에서 봤던 요 첫 번째 결과물 있죠? 요건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방금 본 이 내용도 암기를 합니다. k일 때, 아래쪽은 k제곱일 때 보통 통상적으로 하나를 더 쓰게 돼요. k세제곱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서 제곱일 때의 방식과 같아요. 제곱일 때는 세제곱에서 세제곱을 뺐죠. 마찬가지로 4제곱에서 4제곱을 빼서 세제곱항을 찾아냅니다. 이때 얻어진 마지막 결과도 이것도 또한 암기를 하고요. 대개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상당수의 친구들이 이것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 중간 절차가 위쪽과 같다. 이 절차를 그대로 한 번씩 따라서 반드시 써보길 바래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 결과물과 합해진 걸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항의 모양이 k세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3k 더하기 4 일반항의 형태가 이건 다항함수의 형태인 거죠.
다항함수의 형태가 등장한다. 아까 일반항이 다항함수일 때가 첫 번째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k세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k제곱, 3 곱하기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k인 것, 마지막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4인 것으로 각각 따로 뗄 수 있고, 이 각각의 값은 위에서 봤던 이 값들로 대체해서 가져올 수 있겠죠. 물론 상수항 1이나 2, 3, 요 마지막 부분 4까지는 따로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항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각각 하나하나씩 다 분리시킨 다음에 계산한다예요. 이건 분리, 계산한다. 앞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것들이에요.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었나 봅니다. 여기 있죠. 일반항이 다항함수 형태로 주어지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 계산 방법이 바로 분리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는 방법을 쭉 차례대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유리함수, 그 다음 세 번째가 무리함수인데, 이 두 가지는 보통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풀이법도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5번 생략하고요. 문제 6번의 경우도 전개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 이 뒷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예제 3번이나 문제 8번의 형태예요. 자, 지금 형태를 가만히 보면 요 식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일반항이 k 플러스 1분의 1인 형태죠. 자, 이 모양은 보통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유리함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함수 형태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입니까? 실은 어떤 특정한 모양이 되는 것만 주기로 해요. 특정한 모양이 되지 않으면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때 특정한 모양은 동일한 함수의 일반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예요. 자, 여기서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분리시키는 작업이 들어가요. 부분적으로 분리를 시킨다. 어떻게 부분 분리를 시키는가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생각열기 부분입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분의 1에서 b분의 1을 빼면 얼마입니까? 통분해보면 ab분의 b-a가 되죠. 그런 다음 양변을 분자의 b-a로 나눠요.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ab가 같으면 0이 되니까 너무 쉽죠. ab가 서로 같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 a 곱하기 b분의 1인데 이 등호의 기호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꾸는 걸 부분적으로 분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를 푼다. 그럼 분리해서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이 a분의 1과 b분의 1이 바로 동일한 함수의 일반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것도 또한 한마디를 더 붙이면요. 동일한 함수의 간격이 일정한 일반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예요.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식에서 k를 a라고 하고 k 플러스 1을 b라고 해요. b-a는 1이 돼버리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줍니다. b-a가 1이니까 1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더라. 다음 두 번째. 실은 이 아래쪽 이 표기는 별로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앞으로 문제 풀 때 마찬가지입니다. 왜 권장하지 않느냐?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할 때 세로 쓰기가 기본이 되지 가로 쓰기가 기본이 되진 않아요. 항상 세로로 써주면 좋아요. 자, K의 1부터 값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게 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에요. K에 2를 대입하면 가로로 쓰지 말고 세로로 쓰세요. 3을 대입합니다. 4를 대입합니다. 마지막 n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차례대로 소거되는 규칙성이 보여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마지막 뭘 하느냐? 소거한다예요. 어떻게 소거가 됩니까? 첫 줄의 뒷부분과 두 번째 줄의 앞부분이 소거가 돼요. 두 번째 줄의 뒷부분과 세 번째 줄의 앞부분이 소거됩니다. 차례차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소거하고 나면 남는 값이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이 결과는 n 플러스 1분의 n이 될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쓰게 됐느냐? 소거하는 절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항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1개, 2개, 3개, n개. 처음 항의 개수가 n개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항이 2개씩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의 항이 2개씩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항의 개수가 2n개로 늘어나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소거하는 절차가 만들어지면서 다 소거되고 나면서 이쪽의 개수가 현재는 2개만 남은 거예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4개가 남을 수도 있고 6개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2개만 남은 거죠. 소거되는 규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로 쓰기가 유용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분리하면 항의 개수가 늘어나지만 소거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수가 왕창 줄어들어요. n이 100이건 1000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이 유한계로 줄어들어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유리함수 문제는 이런 형태들만 문제를 풀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 항의 개수가 n개가 2n개로 늘어난다까지는 되는데 소거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더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n개짜리 분수를 통분하는 것이 빠르지 2n개짜리 분수를 통분하는 건 오히려 더 복잡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분리의 목적은 소거하는 데 있습니다. 즉 소거되지 않는다 하면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던 통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항의 개수가 유한계로 줄어드는 경우만 다음과 같이 문제를 푼다. 그런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것들만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통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모든 유리함수는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8번에 2번은 무리함수입니다. 이 무리함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유일한 방법이 유리화예요. 앞쪽에서 부분 분리해서 소거한다죠. 지금은 유리화해서 소거한다가 돼요.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앞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 다항함수는 아래쪽에 선생님이 분리 계산한다라고 썼죠. 다항함수는 분리 계산. 유리함수는 부분 분리한 다음에 소거하고 무리함수는 유리화한 다음에 소거합니다. 자, 여기서 유리화라는 표현은 분모 유리화합니다. 이렇게 분모라고 꼭 찍진 않아요. 분모가 되었건 분자가 되었건 유리화한 다음에 소거한다. 소거가 되지 않으면 분리하지 않고 유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수함수인데요. 지수함수는 설명을 딱히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 지수함수의 형태를 따르는 함수가 바로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식으로 공식화 시켜버립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더 이상 전진된 내용이 없네요. 빠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앞서 여러분들에게 복리 계산하는 문제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나 봐요. 자, 이건 복리 계산 참고하면 돼요. 마지막 둘은 교과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로그 함수의 형태로 주어지는 것들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요. 아직 배우진 않은 친구들이 많아서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면 로그 AB가 된다는 성질을 반드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이걸로 해결이 됩니다. 삼각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죠. 이건 주기 찾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합의 기호 계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일반항이 다항함수 형태이면 분리해서 계산하면 그만. 유리함수 형태이면 부분 분리한 다음에 소거되는 것만 문제를 줘요. 무리함수일 때는 유리화시킨 다음에 소거하는 것만 문제를 줍니다. 지수함수는 등비수열의 합이거든요.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읽지 말고 1 빼기 공비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으로 읽어달라. 기억하죠? 로그 함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로그의 성질, 로그 a 더하기 로그 b는 로그 ab가 된다는 것. 삼각함수는 주기를 찾아서 문제가 풀리는 것만 준다. 이게 지금 이 단원에서 가르친 내용의 전부입니다. 대개는 이렇게 분리해서 문제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잘 봐달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세 번째 대단원에 대한 미리 보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